네, 오늘 코스피가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또 증언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시장이 조금 타격을 받았었는데 둘째 날은 그냥 또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 이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연초와 달리 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확연하게 떨어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 하반기 때도 주식 큰 그림을 그리자면은 주식은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오히려 펀디멘털, 즉 이제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그 발언 자체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긴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들은 사실 이제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된 미시간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점대 초반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21년 초반대 수준까지 이제 되돌려진 상황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사실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기조에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연준이 정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두 차례 단행을 할까에 네.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성향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점은 사실 이제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와중에 물가의 속도가 더디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사실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다시금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이에 따라서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3, 4분기 때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그 CPI의 완만한 둔화 속도라든지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연준 위원들도 데이터를 확인하고는 이제 연말기에 가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점차 드러낼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시장은 펀더멘털을 더 주목을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에는 지수 자체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쉬어갈 때 그렇다면 펀더멘털을 본다면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증시 큰 그림을 보자면은 밀린다고 사실 팔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출 증가율을 사실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라고 봤을 때 이익에 대한 선행성을 이제 수출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6월 달에 나온 20일 잠정치 수출 결과를 보면요. 지금 연초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3분기, 4분기에 진입을 하면서 점차 마이너스 구간에서 탈피하면서 플러스 구간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시점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를 얘기하자면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긴 한데요. 반도체의 경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구간이긴 하지만 연초 이후에 수출 증가율, 그러니까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선박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수준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수출에 관련된 지표가 어닝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닝 추정치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저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구간 내에서 어닝의 회복력이 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단에 또 자동차와 조선도 긍정적이다라고 나갔거든요. 이 두 가지의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자동차와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아까 저희가 수출 증가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화학, 철강 이런 쪽은 사실 마이너스 구간에선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자동차, 특히 이제 뭐 친환경 관련된 차라든지요. 내지는 선박수주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하반기 때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볼 것 같느냐라고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상대 강도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쪽의 수급을 좀 온전히 쏠릴 시점이 아마 머지않아 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업종이 조선이나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IT 업종에 대한 수급 강도가 조금 강해지면서 IT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를 더 유망하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향후에는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중국발 모멘텀을 사실 연초부터 가져왔는데 계속해서 실망감을 줬는데 하반기에는 좀 어떨까요? 중국 같은 경우를 네. 보자면은 저희가 연초부터 정말 부양 정책 내지는 이제 내수 정상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네. 이제 두드러졌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아쉽게도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정부 인민은행이 발표한 그 기준금리 자체도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폭이 조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 폭 자체가 15bp였는데 10bp 인하 단행에 그렇죠.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관련된 이제 그 뭐 기계 업종이라든지 내지는 화학, 철강 업종의 모멘텀이 좀 상대적으로 여전히 좋았다가 이제 조금씩 약간 수급이 약화되는 흐름을 이번 주에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근데 사실 경제 부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경제 성장률 5% 달성 목표치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지금 같은 경기 상황이면은 그 목표치에 조금 부합할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향후 추가적인 뭐 재정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그 통화 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대감이 다시금 이제 또 상승하는 구간이라면 저희가 로테이션 측면에서는 산업재와 소재 업종을 조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앞서서 IT 쪽을 반도체 쪽을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또 어떤 업종군이라든지 종목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신성장 산업군에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업종을 조금 꼽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메인은 IT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사실 우위에 있긴 하지만 새로운 수요단, 특히 이제 미국의 그 AI라든지 클라우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관련된 캐펙스 증가가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들도 반사이익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반도체 업종은 꾸준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하반기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실 경기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사이클이 약간 두드러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산업재 소재를 이제 IT랑 가져갈 좀 길게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로테이션 측면에서만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미디어 엔터, 인터넷 그러니까 경기와 조금 덜 민감한 섹터가 오히려 이제 서브 테마로서 약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뭐 7월 달 나오는 CPI라든지 향후 이제 CPI 물가지표 발표를 조금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서서히 떨어지는 구간이 하반기 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 금리도 동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실질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향하는 구간 내에서 네. 섹터별로 강했던 섹터가요. IT라든지 헬스케어, 뭐 인터넷 업종, 관련된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 업종을 이제 3, 4분기 때 조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군까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